이번에 강의하게 될 36번째인 지화명이라 하는 것은 화지진계와 반대로 이번에는 바로 지평선 아래로 넘어가 버린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밝음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지진계가 지평선 위에 떠오르는 태양이었다면 이번에 지화명이라고 하는 것은 져버린 태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이라고 하여 되이자, 즉 상할 이자로 말한 이유는 그 밝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바로 숨겨져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밝음을 손상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역시도 밝음이 가려진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화지진계처럼 명덕을 밝히는 것과 다른 의미에서 대상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화명이라 하는 것은 땅 속에 바로 보이지 않는 태양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화명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올랐던 태양이 오늘날에는 땅 아래로 숨겨져 버리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뜻이 손상할 상자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음으로써 그 밝았던 것이 이제는 손상을 입게 되었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밝음으로써 이 손상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바로 밝다와 어둡다의 주체는 임금에게 있는 것입니다. 밝은 시대와 암흑의 시대는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명철한 임금이 계시면 그것이 밝은 시대이고 이처럼 혼미한 임금이 있으면 그것이 암흑의 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암주가 재상하고 이렇게 혼미한 임금이 위에 있는 격이 되고 반대로 명철한 신하는 아래에 있음으로써 명철한 신하는 아무리 아래에 있어도 윗사람이 그러하니까 불감현기명기하니 감히 그 아랫사람의 명철한 지혜는 드러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명철한 신하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리마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임금이라 하는 것은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이나 또는 백락이 아닌 사람으로 비견하여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리마가 있다 손치더라도 한태지의 말대로 천리마를 대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천리마는 연희말맛도 보통의 말만큼도 달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리마로서 상처를 입으면 오히려 못난 이 말만큼도 달리지 못하는 형상이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명신은 아무리 아래에 있어도 그 명철한 지혜를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또 명의의 밝음을 손상하는, 밝음을 잃게 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이라 하는 것은 나아간 거라면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상처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의로서 뒤이어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태양이 땅 아래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건 화지진계가
반대로 되어서 명의계가 이루어진 꼴이기 때문에 떠올랐던 태양의 반대는 져버린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격입니다. 내 문명이 왜 유순하니? 이 궤덕으로 보면, 우리는 이 궤상으로 보면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궤덕으로 보면 또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문명을 가지고 있고 바깥으로는 유순하기 때문에 이대로만 처리한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무릅쓰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궤체로 보면 혼미한 임금이 위에 있어서 명철한 자라는 것은 명철한 신하가 바로 손상을 당하는, 바로 이 훌륭한 임금을 만나지 못해서 훌륭한 신하들이 모함을 겪거나 아니면 고난을 겪는 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륙이 바로 혼매한 그 주체의 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의는 네 간정하니라. 바로 이와 같이 밝은 자로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시대라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암흑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대를 살려고 하면 항상 모든 일이 어렵게 조심해야 하고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울 간자 역시도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을 겪은 것도 어려울 난자지만 위태로울 여자처럼 심리상에 조심하는 것도 매사를 어렵게 생각해서 조심한다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간정은 그래서 주자께서도 간난이 수정이라 해서 매사를 어렵게 조심하면서 정도를 지킨다 뜻으로 간자가 쓰일 때는 이건 심리적인 또는 몸조심의 간자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라 하는 것은 손상이라는 뜻이고 위계 상리 하리 상고나니 괴됨됨이 바로 아래는 이깨이고 위는 곤깨이니 이것은 이라는 태양이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해기 때문에 이미 져버린 해기 때문에 명이 견상지상이라 밝았던 태양이 그 밝음을 잃어버렸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았던 태양으로서 그 밝음을 손상하는, 즉 밝음을 상실을 당했던 그런 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우기 상륙이 위 암지주원을 바로 여기에서는 가장 이 암흑의 주체가 어디냐면은 상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륙이 어둠의 그 주효가 되는 것인데 유고가 근기라 유고가 그 상륙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점친 사람들은 리어 갓난이 수정하여 갓난이 모든 일을 어렵게 생각하면서 정도로 지켜서 스스로 그 자신의 밝음을 스스로가 여기에 회자는 스스로가 감추는 것이 이롭다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둠의 시절에는 밝은 빛을 보이면 도리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회자가 자신의 명철함을 스스로 숨겨야 된다라고 회자가 쓰인 것입니다. 중개장시월 이하 곤상이 위 명리라 이깨가 아래에 있고 곤깨가 위에 있는 것이 명희깨인데 이것은 이허 중에 태양이라 하는 것이 위 곤지소음하여 바로 곤깨의 땅이라는 데에 가림바가 되어 가지고
태양은 그대로 있으련만 요 상기명지상이라 그 밝은 태양의 햇살이 손상을 입는, 밝은 태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사시야에 바로 이렇게 어둠의 시절에는 극간기심 그러잖아요. 이분도 간기심, 능히 이 극자는 능이고 능히 그 마음을 어렵게 하란 말이 여기에 어려울 간자가 그 마음을 매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조심성으로서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사를 근신하면서 불시로 정정인이 곧고 바른 도리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명의에 대처하는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은 것과 하니 어둠의 시절에는 어둠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어둠의 시절에 흰 옷을 입고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오히려 보이니까 이럴 때는 어둠은 어둠으로 대처한다라는 마치 검은색은 검은색 속에 넣어두면 하나가 되어서 어둠인지 밝음인지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타계에는 지은 리정이언을 다른 께를 보면 대체로 리정이라고 정도로 한 것이 이롭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명의적 관리 간정이라 하니 명의교에 있어서는 유독 간자를 하나 더 썼어요. 리간정이라 이렇게 하니 이것은 뭔 소리냐. 명이라는 이 시대에는 수정이라도 아무리 정도를 지키려고 해도 여규불덕직수기 정자라 또한 그 바른 도리를 직접적으로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은 거는 마치 너무나 어려운 식민지 외정 36년간에는 식민 치하에 있으면서 정도로라도 살고 싶어도 그 정도로조차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는 정말로 남들의 눈에 띄게 정직하게 살면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것이 보이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암흑시대에는 정말 정도대로 살고 싶어도 정도를 직접적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살 수도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간란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정도를 지키는 것도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정도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그 외경의 눈에 가시가 베낄까 그런 처지가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 여기에 간난이라는 두 글자를 넣는 것이다. 이게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것조차도 정말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세상, 조심하면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간자를 썼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 정직한 것조차도 화를 당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난 수정은 바로 뭐냐. 여기에 간난이라는 바로 이 어렵게 조심성을 갖는다라는 이 두 글자 속에가 무슨 글자의 뜻을 포괄해 버리냐면 어렵사리 그렇게 조심하면서 정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두레자 뜻이 있어요. 지혜기명이라 단지 그 밝은 것을 정말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에요. 정직한 것조차도 보이면 안 되니까.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기명도 영명이하라 그 밝음을 묻은 것도 또 한 명이다. 이 때문에 여시행이라 그때 따라서 정말 거기에 맞게 행하는 도리라고 한다. 역지도는 대저제차라 주역의 도라는 것은 대체로 이와 같이 그 때에 맞춰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흑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 속의 안전한 그래서 군자가 거처하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리가 어느 책에 있느냐? 바로 그것이 주역의 순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하면 주역의 순서를 따른다라는 것은 여시해행, 바로 그 때에 따라서 그 시절에 따라서 맞춰 행하는 것이 주역의 순서라 말하는 것입니다. 리간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리간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누구의 말이냐 하면 우기상유기 위암지주원을 유고가 근지라, 이 말은 주자께서 쓰셨지만 주자는 이 근거가 공자의 단사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자, 부지케라, 알 수 없다. 정말 문왕이 리간정이란 글을 쓰실 적에는 문왕께서 과시지 유고 근 상유기 연부와 정말로 유고라는 괴가 상육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공자의 말씀대로나 주자의 말씀대로나 과연 유고가 상육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자 본인은 지시 그 단전급 유고 효사이 해지운이라. 주자는 분명히 여기에서 이런 글을 쓰실 적에는 단지 단전과 공자가 쓰신 단전과 유고의 효사의 근거를 두고 이런 해석을 여기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생각해 보건대 문왕께서는 지시 거리언이니 단지 이치의 근거에서 그냥 어려운 시절에는 리간정이라 하는 거지 그걸 유고에다 맞춰서 꼭 말했을까? 그래서 이치의 근거에 말한 것과 같은데 이거 역시도 나도 알 수는 없다. 내 생각이 그러지만. 그리고 공자 단전지언은 공자께서 이 단전을 쓰신 말씀은 시 성인지온이 공자의 그 깊은 뜻이 이 소리예요. 공자의 그 깊으신 뜻이 임제이 발의언을 괴로 인하여, 물론 공자께서 단전을 쓰셔요. 괴로 인하여 밝힌 것인데 과연 여기에서 이 지하명의께서 가히서 이 공자의 말씀인 단전으로서 마침내 이것이 문왕의 뜻이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마침내 확정지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공자의 말씀은 공자의 말뜻대로 있고 문왕의 말뜻은 문왕의 그 근거대로 보는 것이지, 공자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공자의 말로 문왕의 말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이런 것도 또 너무나 이 억측이지 않느냐. 그래서 또 공자님을 말하면서 그렇지 않았다고도 함부로 말 못하니까 이거 역시도 참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이러면서 겸손으로 역불가지를 두 말을 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방금 여기에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당연히 문왕의 괴사와 문왕의 괴사를 해석한 공자의 말씀을 가지고 종합해서 글을 보는 건 당연하지만 공자의 말이 모두가 문왕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지 못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왕께서 쓰신 괴사는 괴사대로의 뜻이 있을 수 있고 공자께서 쓰신 단전은 공자께서 특별히 어떤 의의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입지중이 명이니 밝은 태양이 땅속으로, 땅속이란 말은 지평선 너머로 들어가 버린 것이 이제는 밝은 태양의 밝음을 잃은 것이라 하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괴상으로서 명이라는 괴명을 해석한 것이자 다시 이쯤에서 한마디 더 붙인다면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말했듯이 괴명을 해석한 것은 항상 괴가 만들어진 연유를 밝히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진제서시왈 리일이 이괴의 태양이 곤지의 바로 아래로 있는 상이 되니 그래서 이것을 명입지중이라고 말한다. 일출지증명하고 태양이라는 것이 저 지평선 위로 떠오르면 밝은 대명세계가, 그야말로 크게 밝은 세계가 이루어지고 반대로 태양이 땅 지평선 저 아래로 넘어가 버리면 어둠의 세계가 오기 때문에 이 어둠이라는 것으로서 밝음을 손상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문명이 외유순하여 안으로 문명의 덕을 가지고도 바깥으로 순종하면서 이몽대란이니 큰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니 문왕이 이지 아니라 문왕께서 이와 같은 일을 겪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궤독으로서 여기는 궤의를 해석한 것인데 몽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입었다라고 말한 것은 조주지란이 주의 혼란한 시대를 만나서 견수라 하는 것은 이 유리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갇힘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이 간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정도를 지킨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바로 회 김형야라 그 밝음을 스스로 숨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란이 능정지진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으로 바로 여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능히 그 뜻을 바르게 한 것이니 여기에서는 기자가 이것을 법받았다라고 해서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서 유고의 일효의 뜻으로서 괴사를 해석한다라는 공자의 이 글을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주자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내란은 앞에서 말하는 내란하고 좀 달리 보고 있다라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내란은 바로 기자라는 사람을 갖다가 붙여서 보기 때문에 기자는 주의 근친이라고 하는 이 근친이 난내자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내자는 가족이라는 그 속에서라는 뜻이 내자를 갖게 된 것입니다. 주의 근친이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그 속 테두리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친이 되어서 제기 국내안이 그 같은 나라 안에 있으니 이것이 마치 유고로서 상륙의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작계에서 바로 리 간정을 유고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공자의 말에 준하여 바로 리 간정을 그쪽으로 붙여보는 것이 너무나 유고라고 하는 국한된, 유고에만 국한된 주역을 보는 법이 아닌가 해서 이와 같이 공자의 뜻과 문항의 단사의 뜻이 너무나 그렇게 결부지어 본 것이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항에게는 어느 특정적인 사람에게 견주지 마시고 이 범주를 널리 융통성 있게 봐야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